이렇게 또 어렵게 또 발걸음 하신 만큼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제목은 2025 미술계열 입시의 이해와 대비이고요. 네, 크게 디자인 영역이 많지만 회화, 조소, 만화 애니 영역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대략적으로 디자인 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디자인, 회화, 조소, 만화 애니가 있는데 대부분 디자인이 많은데요. 혹시 회화, 조소 쪽, 순수미술 쪽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나요? 순수 쪽은? 그럼 만화 애니 쪽은요? 만화 애니도 없어요. 전부 다 디자인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한두 명씩은 있고 만화 애니는 그래도 또 한 네다섯 명 정도는 있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 디자인 쏠림이네요. 만화 애니는 그냥 참고로 제가 그럼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 또 혹시 뭐 또 둘째나 셋째나 또 있으면 네. 미술을 또 시킨다고 하면 꼭 디자인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쟁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고3 수험생 있을까요? 고3. 한 명. 고3 한 명이요. 어머님이시고. 네. 고3이세요? 두 명. 네. 학부모님. 나머지는 그러면 2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나머지는 1학년이신가요, 그러면? 아니, 고3 학부모님 손 들으셔야지. 예. 일단은 고3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올해 입시. 네. 그래서 고3이 한 요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2학년이고, 1학년 학부모 계신가요? 1학년? 1학년 한 두 분 계시고, 알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도 좋죠. 자, 그러면 전부 디자인이고 고3이 한 몇 명 있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1시간 30분 일단은 배정받았고 크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술계열 입시의 이해 특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5 수시 그 다음에 정시 그리고 전략 요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혹시 몇 학년이신가요? 고1이요? 네, 디자인 영역인가요? 네. 네, 저는 서울사대부고 교사로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의 예술체육팀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지도한 지는 지금 올해로 한 15년 차 되고요. 진학지도지원단에서 활동한 지는 한 5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한 10년 이상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차 정도부터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일을 또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이 미술계열 입시를 저만큼 설명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술계열 입시의 특징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술 계열 진학의 장점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미술을 선택하고 미술 계열을 진로로 선택하는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큰 이유는 미술을 잘하고 좋아하고 적성과 흥미가 맞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미술 계열을 진로로 선택했을 때 장점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과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뭐 사실은 뭐 미술뿐만 아니라 예체능 계열 전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만 해서 학생부 교과나 뭐 종합전형으로 했을 때 상위권 대학, 인서울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이 대략 2등급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등급 중반이라고 하면 상위권의 개념은 보통 한 건동 홍숙 정도까지 봐요. 건동 홍숙. 그 정도. 대략 건대, 동국대, 홍대, 숙대를 수시에서 학종으로 가려면 최하가 2.5등급 이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하가. 네. 뭐 과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다가 뭐 동국대나 건대나 뭐 이런 데는 뭐 아이들이 또 선호하는 바이오 계열이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1점 후반대 정도예요. 2등급 넘어가도 합격이 어려워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우리 미술대학은 대략 건동 홍숙 라인이 한 3점 중반대거든요. 네. 물론 홍은 아니고 홍대는 한 2등급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건대 뭐 숙대 이런 학교들이 대략 한 3등급 중반대
정도 되니까 한 등급 정도는 우리가 낮아도 조금 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서울로만 한정을 하면 대략 3.5등급 정도 돼요. 인서울의 기준을 보통 우리는 마지노선을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정도로 잡죠. 아니면 여대 라인 잡죠. 서울여대 뭐 이런 여대 라인. 예, 그 여대 라인이 대략 3등급 중반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기준으로. 그리고 정시로는 어쨌든 수능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에서 한 대략 3등급 중반. 과에 따라서는 뭐 외국어 계열 막 이런 쪽은 뭐 한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까지도 가고도 하는데 보통 웬만한 건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라인이. 그런데 우리는 대략 그 여대 라인하고 뭐 서경대, 삼육대 이런 라인은 4등급 중반대까지니까 한 상위 50% 그러면 정도가 우리는 인서울 대학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적으로.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5등급입니다. 수도권의 기준은 여기서 보시면 뭐 대략 뭐 그나마 통학 가능한 뭐 여기 남쪽에서는 뭐 강남대라던가 용인에 있는 대략 용인 정도 근처에 있는 학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강남대, 뭐 협성대, 뭐 이런 라인들 그리고 뭐 수원대 이런 라인의 학교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뭐 신한대, 뭐 대진대 이런 라인의 학교들이 대략 4등급 중반대 수시에서 네, 그냥 인문자연계열 정도 4등급 중반대입니다. 학종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학교면 대략 5등급 정도거든요. 네, 뭐 강남대나 뭐 수원대나 또는 뭐 이쪽에 있는 신한대, 대진대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적어도 한 등급 정도는 우리가 같은 라인의 학교라도 조금 이득을 보고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은 이건 좀 큰 장점이죠. 자, 두 번째는 학종 경쟁률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반 인문자연계열은 보통 최소 10대 1 이상에서 보통 많게는 한 40대 1, 뭐 50대 1까지도 나옵니다. 특히 뭐 바이오 계열이 한 보통 한 40대 1, 50대 1 나오고 인문 계열에서도 무슨 미디어라던가 심리학과라던가 아니면 경영 경제라던가 이런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은 최소 30대 1, 40대 1 보통 주요 대학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장 낮은 것은 한 5대 1 정도 가장 낮은 학교가 그런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홍익대가 5대 1 정도예요. 네, 그리고 많아야 한 30대 1 넘지 않습니다. 보통 10대 1에서 20대 1.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있다. 계속 학종 경쟁률이 올라가는데요. 미술대학이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미술대학의 학종은 굉장한 블루오션이었어요. 경쟁률이 팍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실기로 미대는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 비실기로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똑똑한 아이들은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이 생각나면서 그 학종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비실기로 그냥 쉽게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성비 좋게, 네, 어렵게 막 학원에서 실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고 점점 잘 간다 보니까 이게 점점 뛰어드는 거죠. 학종을 챙기는 아이들이, 예, 미술하는 애들이. 그래서 지금은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특히 많이 올라가는 쪽에 대략 3등급대 라인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장점, 아주 큰 장점이죠. 수학 성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실기 전형에서 수학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러면 자 수학을 버려도 되냐? 내가 실기로만 가겠다라고 하면 수학은 솔직히 뭐 버린다기까지는 보다는 좀 공부를 덜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우리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상위권에 수학 못하면 뭐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네, 수학 성적 반영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수학을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국어, 영어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수학은 4등급,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근본적으로 문과 스타일. 그런 학생들 미술하면 굉장히 좋죠. 국어, 영어 1, 2등급 나오면 이 학생은 그냥 뭐 이화여대 막 이런 데 봅니다. 네, 완전 상위권으로 가요. 수학 못해도 상관없어요. 정시로. 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못해서 국어, 영어 1, 2등급 나오는데 수학 4, 5등급 나오면 이 학생 인서울대학 가능할까요? 서경대, 삼육대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인서울의 최하위권은. 근데 웬만한 건동홍숙이나 그 아래 무슨 뭐 국숭세단이나 이런 데도 못 갑니다. 수학 4등급, 5등급 나오면. 아무리 국어, 영어 1, 2등급 나와도. 그런데 우리는 수학 못해도 최상위권을 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더 큽니다. 장점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1학년 학부모님들 이제 미술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 애들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쪽으로 성공하는 게. 네, 가급적이면. 자, 왜냐하면은 교과 공부와 실기 준비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와 실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주 최소 3회에서 5회 실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뭐 실기 준비를 학교에서 해준 데는 없으니까 학원을 가요. 그러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를 갑니다. 2학년 4회, 3학년은 5회. 예.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학원을 4시간씩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야간 시간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실기를 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는 거죠. 물론 실기 100으로 대학을 가면 좋은데 실기 100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은 또 어마무시하고 실기 100은. 그러면 보통 실기하고 교과를 같이 가야 되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특히 정시로 갈수록 수능 성적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수능 성적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교과 공부도 절대 놓칠 수 없고 실기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기는 어느 정도 하겠어요. 실기는 보통에 여기 미술 한다고 하면 다 소질이 있고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늘어요, 실기는. 그런데 교과 공부는 아무래도 안 느는 거예요, 문제가. 왜요? 근본적으로 이 주 3회, 5회 실기로 내가 이 시간을 써버리면 교과 공부에 투자할 시간 자체가 없는데 수능 등급은 미술하는 애들끼리만 따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수능에서 수능 등급이 나오니까 내가 교과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적은데 어떻게 얘네들 1, 2등급으로 내가 올라가냐고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미술을 해서 상위권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주 상위권 학생이 아니면 미술로 내가 정말 그림 잘 그려서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기로만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자, 그래서 이게 어렵고 더군다나 자, 실기 그러면 나는 이제 자, 앞에서 자, 3등급도 건대 갈 수 있대, 숙대 갈 수 있대, 4등급도 갈 수 있대, 뭐 아니면 뭐 5등급도 자, 인서울 할 수 있대. 그래서 실기 열심히 했어. 그런데 수시에서 실기 경쟁률이 최소 20대 1에서 많게는 80대 1까지 나오니까 내가 과연 80대 1 중에 한 명, 8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보시면 학원에서요, 수시 때 수시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수시 특강. 자, 그 수시 특강은 뭐냐면 주 5회 기본 수업에다가 플러스 2타임 내지 3타임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방학 때는요, 방학 때는 주 5타임 기본에다가 하루에 최소 2타임을 해버리니까 10타임이 돼버립니다. 방학 때. 여름방학 때 10타임. 그런 최소 2배로 하고, 거기에다가 또 2학기 개학하면은 이제 자, 8월 중순 8월 말에 개학했어요. 수시 실기가 10월부터 시작되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 딱 그 기간이니까 한 달 동안 고3 수험생들 어떻게 하냐면은 학원에서 최소 2타임 합니다. 2타임 한다는 얘기는 오후 야간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해요? 무단결석하고 가는 거예요. 무단조퇴하고. 네. 학교에서 그거를 뭐 너그럽게 허용해주고 막 인정조퇴 규정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눈 감아주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은 또 저희 학교 같은 건 FM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단조퇴 시킵니다. 생활기록부에 나가요. 무단조퇴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서 수시는 무조건 실기야 라고 해서 실기에 올인을 해요. 그렇게 실기에 올인해서 정말 수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붙는 애가 10명 중에 1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10명 중에서 20명 중에 1명 있어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무모한 그 경쟁에 막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수시 올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크게 정시까지 봐야 되고 그 중요한 시간에 11월 수능 앞둔 시간에 7, 8월 여름방학 무조건 실기 매달리고 9, 10월 9월, 10월 수시 입시까지 계속 주말마다 6개장 다 써버리면 수능 공부 언제 해요? 자, 그 경우는 나는 정시 포기했다는 얘기죠. 수능 포기하고 수시에 올인하는 경우입니다. 정시를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무조건 실기로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교과 공부도 같이 해야 되지 실기 올인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 굉장히 낮다, 합격 가능성이. 자, 세 번째 단점입니다. 수능 이후에도 실기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미대 입시생만의 단점이에요. 수능 이후에도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대 정시는요, 수능 이후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그 말은 수능이죠. 11월 올해 14일인가요? 수능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대 학원들은
딱 수능 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운영하냐면 하루에 세 타임을 돌려요. 세 타임은 4시간씩 세 타임 하루에 12시간 학원에서 있는 거 그림 그리는 거죠. 네. 하루에 세 타임을. 그 얘기는 아침 9 to 10 한다는 아침 9시에 가서 밤 10시에 집에 오는 거예요. 네. 하루에 세 타임씩. 왜? 정시 실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2월 중순 다군 입시가 끝날 때까지 대략 그러니까 2달 반에서 크게 많게는 한 3달 정도를 학원에 올인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인문자연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정시는 수능 100이 대부분이잖아요. 수능 100. 그냥 자기 성적에 맞춰서 원서만 집어넣으면 땡이에요. 이제 결과는 기다리면 돼요. 그럼 그 애들 뭐예요? 그때부터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알바 다녀요. 네. 근데 우리는 다군 입시가 끝날 때까지 정시로 가면 그때까지 매일 학원에서 실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사교육비가 나오죠. 당연히 사교육비가. 자, 우리 여기 뭐 대부분 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학원 주 5회 기준으로 평균 한 80에서 90 정도 합니다. 학원비가. 그러니까 우리 뭐 1학년들 학부모님들 한 50 정도 낼 거예요. 학원비를 주 3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주 5회가 되면 최소 80에서 90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보세요. 정시 때는 그러면 최소 3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90만 원에서 최소 3배면 얼마예요? 한 달에 270이고 이게 3달이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9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정시 때는. 그러니까 최소 600에서 700, 800 정시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 정도 학원비를 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시로 가는 게 좋아요? 수시로 가는 게 좋아요? 모든 걸 봐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과정 이렇게 힘든 사교육비 써가면서 정시로 꼭 가야 되느냐? 수시로 붙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럼 학생들 수시로 붙어주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효도하는 거 나도 편하죠. 그렇죠? 수시로 한번 붙어주면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해외여행 보내줘도 남는 거겠죠. 그렇죠? 정시로 쓸 돈 안 하고. 네.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배낭여행 수시로 붙여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시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문제가. 네. 자, 입시의 전반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미술 계열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모집 인원이 수시가 58%, 정시가 42%입니다. 대략 6대 4 정도로 수시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지금 모든 미술계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자연계열은 거의 7대 3 정도니까요. 수시에서 70이고 우리는 한 6대 4 정도이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 여기 우리 서울 지역 학생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전국이라고 해서 지방 가고 싶어요? 다 인서울 원하잖아요. 인서울 대학이 거의 비슷해요. 정시가 오히려 좀 많아요. 서울에서는 정시가 51%, 수시가 49%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수시로 인서울 대학 가는 것이 문이 좁다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듯이 수시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수시의 문이 좁은 거예요. 인서울은. 네. 근데 이게 수도권만 해도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경기 인천권까지 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56대 44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시가 많아지고 수도권을 뺀 지방은요. 8대 2 정도가 됩니다. 수시에서 80을 뽑아버립니다. 전문대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이게 학생 모집이 대학의 존폐랑 관련돼 있어요. 지금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애들이 자꾸 수도권으로만 몰리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냥 학생을 못 받아버리면 학교가 폐교로 갈 그 위험성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무조건 인서울만 갈 수 없는 성적이에요. 또는 위치란 말이죠. 인서울이나 수도권을 못 가요. 그러면은 자, 최소한 그러면 어디 지방대학이라도 가서 편입을 노리거나 네, 아니면 전문대학을 가서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다시 뭐 편입을 하거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의 진로를 짰다면 수시가 기회일까요? 정시가 기회일까요? 무조건 수시에서 80으로 모집하는데 여기를 가야죠. 그런데도 내가 정시로 가겠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서울은 정시가 더 많고 지방과 전문대는 수시의 기회가 훨씬 많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의 위치가 어디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나의 위치가 내가 최대로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를 파악을 해서 목표를 수시로 갈 수 있을지 정시로 갈 수 있을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물론 수시로 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자, 그러면 수시로 가게 되면 수시에서는 실기와 비실기가 있습니다. 실기가 75대 비실기가 25예요. 자, 실기가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비실기가 25나 있네를 보셔야 돼. 실기가 75니까 나는 실기로 해야지가 아니라 비실기가 25나 있어. 이걸 보셔야 돼요. 정시는 실기가 90이고 비실기가 10입니다. 정시의 비실기는 그럼 수능 100이에요. 무조건 그런 정시는 수능 100으로 비실기는 가는 거니까 대부분 정시는 실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시까지는 가기가 조금 싫으니까 수시에서 비실기를 해야 되겠어. 노려야겠어. 그러면 수시는 뭐예요? 비실기는 대부분이 종합 또는 교과라는 거죠. 네, 학생부 종합 또는 교과고 정시는 대부분 수능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학종이나 교과를 평소에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아니, 교과는 굉장히 좀 성적대가 높고 그 학종으로 가고 싶은데, 예, 학종은 기본적으로 평소에 학교 생활에서 채특이라든가 관리를 잘 해놔야지만 또 교과 성적 좋아야 되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실기는 너무 경쟁률이 높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이 준비가 안 됐어. 종합이나 교과가 준비가 안 됐어. 자, 단계별 전형이라고 있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으로 한 10배수, 단대 20배수 정도를 먼저 딱 선발한 다음에 2차에서 실기 100으로 평가하는. 그러면 여기서 단계별에서 10배수니까 내가 여기 단계 안에만 들면 2단계를 10대 1로 실기 정면 승부하는 거잖아요. 10대 1로 실기 100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인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하려면 어느 정도 교과 성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평균 2등급 후반대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지. 국어, 영어, 사회 성적으로. 네. 수학 빼고. 그래서 평소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수시에서 적어도 숙대나 과기대 정도의 학교를 가고 싶다면 내신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신은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회 선모, 국어, 영어, 사회 성적. 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과학보다는 국어, 영어, 사학 성적으로 하면 된다.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자, 우리는 미대는 그러면 실기는 수학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 수학 버려야지. 수학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수학 시간 엎드려 자고 그냥 수학 시험 문제도 한 번에 짝짝 찍고 자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수시에서 물론 나는 서울대 안 갈 거니까 필요 없어요. 서울대 정시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시에서 수학이 들어간 학교가 경기, 상명, 서경, 한역, 한성, 삼육대가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요. 내신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3등급대, 4등급대 학교들이에요. 네, 최상위권은 아니고 서울에서 중하위권 정도 보통 평균 실기 성적 기준으로는 4등급대 학교들입니다. 내신의 4등급. 자, 우리 학생들이 수학 버릴까 말까 하는 게 딱 위치가 4등급이에요. 수학 버려서 굳이 여기서 수학 성적 깎일 필요 있나요? 수학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딱 우리 4등급 학생들이 목표라는 학교가 딱 서울에서 딱 있는 이 라인 학교들이에요. 근데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수학 버려서 그냥 수학에서 7등급, 8등급 맞아서 확 점수 깎일 일이 있냐는 거죠. 네.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합니다. 내가 비록적으로 수학이 실기 전형을 한다 하더라도 수학이 물론 반영 비율은 적지만 버리지는 말자. 버려서 그냥 아예 한 번호 찍고 자고 하지 말고 한 몇 문제만 풀자.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따로 수학 학원 다닐 필요는 없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절반만 맞추자는 생각? 좀 쉬운 문제들? 네. 있어요. 선생님들이 실주할 때 난도 조절을 하거든요. 상중 하난도, 적어도 하난도 문제는 풀자라는 거죠. 20문제 기준에서 그게 대략 한 5개에서 7개 정도 돼요. 7개 정도. 하난도의 문제는요, 그냥 공식 외워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만,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막 응용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라도 풀면 그냥 4등급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7문제 풀고 나머지 한 번으로 쫙 찍어서 그 중에서 한 몇 개 맞추면은, 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등급 나와요. 네, 수학이. 평균 성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수학은 접근하자라는 거죠.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지는 말자. 기본을 하자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해요? 네, 전과목 정성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수시에서 비실기가 25%가 있는데 나는 비실기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과학 버리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비실기를 노리는 학생들은 무조건 전과목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인문 자연계들이랑 똑같이 학생부 종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학생부 종합하는 인문 자연계 애들도 상위권 애들 예체능 버리나요? 더 열심히 해요. 제가 미술교사지만 미술 대학 진학 안 하는 정말 상위권 대학 가는 애들이 서영고 스카이 가는 애들이 미술을 더 열심히 해요. 걔네들이 100점 받아버립니다. 근데 정작 미술하는 애들이 정작 미술 시간에도 엎드려 자요. 안 해요. 걔네들 마음속에는 학종을 안 갈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실기로 갈 거라서. 그런 자세로 학교 수업에 접근하면 이 아이는 네, 걔는 실기에서도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인문 자연계를 미술을 챙기듯이 우리도 수학 과학을 챙겨야 돼요. 학종을 할 거면 똑같이. 그래서 수학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나는 수시로 자, 여기 뭐 한 분이라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1, 2등급 나오는 우리 학생. 수시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자, 서울대, 국민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 학교들 수시에서는 100% 비실기입니다. 실기가 아예 없어요. 그럼 내가 수시로 최상위권을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나는 이 학교들은 비실기 때문에 학종 챙겨야 되죠. 아시겠죠? 네, 학종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정시는 100% 실기입니다. 이 학교들은. 네, 그러면 비실기를 챙기면서 어떻게 해야 돼? 실기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술계열 대학 이제 본인의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목표 대학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느냐? 최상위권이면 당연히 서울대, 홍대, 국민대, 이화여대, 뭐 한양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이죠. 네, 내신 성적 기준으로 대략 2등급 정도까지 이 학교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또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정시로 봤을 때. 네. 서울대, 홍대, 국민대 그리고 한예종 네, 번외편으로 해서 요 4개 학교가 진짜 이제 찐 최상입니다. 찐 최상이고 우리는 미술 계열은 고대, 연대가 홍대, 국민대보다 아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서울대, 홍대, 국민대를 최상위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양대, 고대, 성균관대 이런 데가 있고 비록 미술대학은 아니지만 여기에 연세대 같은 학교도 있고 네, 있어요. 네. 통합디자인과라고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네. 그래서 이 학교들이 2등급이고 그 다음에 대략 한 3등급까지가 그러면 시립대, 과기대, 세종대, 건대, 숙대 네, 이런 학교들이죠. 한양대, 에리카, 경희대, 국제 이 학교들이 3등급인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보통 상위권이다라고 봅니다. 네. 목표로 하는 대학들이.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에서 중위권에 해당하는 성신, 동덕 이런 서울, 덕성 이런 여대와 경기, 상명, 명지, 한성 이 학교들 대략적으로 한 4등급대 정도까지가 목표 대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가천대, 뭐 중앙대, 안성캠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인천의 인하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홍대 세종이라던가 연대 원주 미래캠이라던가 강원대 춘천캠 정도가 보통 4등급 대학생들이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교가 이제 여기가 신안대, 을지대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인지도가 없죠. 수원대, 용인대야 뭐 지역을 따고 오시니까 안다 하더라도 예원예술대 이름 들어봤어요? 네, 대진대, 동양대, 중부대 이름 못 들어봤죠. 인지도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네, 여기가 대략 평균 5등급 대 학교들입니다. 실기로. 그런데 이 학교들이 인문 자연으로 가게 되면 몇 등급 받아야 된다고요? 4등급 받아야 된다고. 네, 이 학교들이 그냥 인문 자연 학종으로 했을 때, 이 학교들이 미술 실기로 했을 때 한 5등급 대의 학교들이고, 이게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은 백석대, 호서대, 저기 이제 천안, 아산 쪽에 있는 학교들하고 강원도에 뭐 상지대, 관동대, 그 다음에 강원대, 춘천 말고요. 삼척 캠퍼스, 저기 동해안 쪽에 있는 삼척. 여기가 6등급 대학이에요. 여기는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대 6등급도 갑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 굉장히 기회가 많다. 특히 강원 쪽으로. 네. 백석대, 호서대 여기 경쟁률 높아요. 10대 1 정도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나는 무시하고 싶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실제 경쟁률을 보면 이 학교들이 그래도 한 10대 1 정도 나와요. 그냥 원서만 넣으면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네, 문제가. 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실기를 하는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많을까요? 3등급 어느 정도 있겠죠. 4등급, 5등급, 4등급 더 많고 5등급 더 많겠죠. 6등급도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5등급, 6등급 이 학생들은 실기를 교과 공부를 거의 포기했다시피 한 학생들이에요. 그냥 실기만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의 눈높이가 여기 있을까요? 나는 을지대, 나는 저기 신한대를 목표로 할 거야. 이 학교 갈 거야라고 실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5등급, 6등급이라도 나의 목표는 적어도 나는 여학생이면 이 여대를 가던가 경기나 상명이나 명지를 가던가 인지도 있는 서울대, 인서울대학을 목표로 하지 누가 여기를 목표로 하냐 이거죠. 네. 그러면 모든 우리 미술 실기를 하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목표치에 최대 공약수가 요 3등급, 4등급 요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높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 알아. 여기는 못 가는 거 알아. 여기 정도의 목표치가 있으니까 경쟁률이 제일 센 게 어디라고요? 여기라고 여기. 중위권이 제일 경쟁률이 세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학과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이게 디자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계열 내에서도 시각, 영상, 산업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실내, 패션, 공예 이렇게 나뉩니다. 이 학과 선택은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고려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은 어차피 학생부 종합은 내가 미술을 하든 뭐 디자인을 하든 회화를 하든 애니를 하든지 간에 그 계열에 맞는 전공 적합성을 보여야 되잖아. 단순히 미술을 열심히 하고 디자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디자인에서도 구체적으로 광고 디자인 이 시각 쪽을 할 건가 아니면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할 건가 산업 제품에 관심이 많은가 환경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가 세부적인 전공 분야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학생부 종합을 할 때 미술에서도 세부적인 전공 분야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이건 1학년 때부터 접근해야 돼요. 학종을 하시려면. 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학종으로 저 공대를 자연계 이과를 내가 하고 하는데 다 이과 하니까 그 안에서도 내가 화학을 할 건지 물리를 할 건지 생물을 할 건지 바이오 쪽을 할 건지 반도체 쪽을 할 건지 재료 쪽을 할 건지 분명히 아예 목표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각, 산업, 영상, 환경, 패션에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이건 1학년 때부터 설정하고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적어도 1학년은 탐색으로 해서 디자인이라고 했다면 2학년 때는 크게 나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다 시각을 하니까 시각 디자인 또는 나는 뭐 영상 디자인을 했어. 3학년에서는 시각 영상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는 조금 더 광고 디자인에 뭐 더 포착을 한다거나 영상에서 뭐 저 게임이라던가 이런 영상 뭐 모션 그래픽이라던가 뭐 이런 아니면 신기술 신매체를 활용한 이런 쪽으로 뭐 VR이라던가 이쪽으로 AR이라던가 인공지막 이런 쪽으로 더 관심 분야가 좁혀가면서 본인의 탐구가 들어가줘야지 거기서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우리 학생들 특히 1, 2학년들은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돼요. 이미 고3들이야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거 그동안 한 거 정리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졸업후 진로라던가 어떤 내용의 전공이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되고 우리 교과나 실기를 하는 학생들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경쟁률. 네. 빨간색 3개가 왜 빨가요? 제일 세다는 거죠. 디자인 하는데 대신 애들이 무슨 디자인 할래 물어보면 2명 중에 1명은 이거에 대답해요. 시각 디자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각. 네. 사실은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취업이 잘 되고 그런 분야가 시각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냥 취업은 다 합니다. 시각 디자인 나와서는. 여러분 보시면 2025 수시 설명회 요거 만든 거, 요 디자인한 거, 이거 어느 디자인 전공자가 한 거예요? 이게 시각 디자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편집부터 해서 광고, 뭐 간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책, 도서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시각 디자인 전공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미술계열 진로와 직업이라는 것만으로 해서 또 따로 특강을 하기도 하지만 많기는 많은데 이쪽은 고액 연봉자가 적어요. 내가 미술로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면 시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업무들이 굉장히 좀 단순한 업무들이에요. 단순한 거.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조가 아니에요. 시각이. 조금 더 고액 연봉을 받고 싶다면 뭘 해야 돼요? 영상이나 산업을 하셔야 돼요. 영상이나 제품 쪽. 왜? 이쪽에 인터넷 포털이나 방송국이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회사나 이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시각 쪽은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광고 회사 중에서도 보면은 뭐 저기 제일기획이라던가 아니면은 저 HS에드라던가 이런 대기업 계열의 광고 회사들만 몇 개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이런 학교 이런 데가 출판사라던가. 예, 대기업은 지금 이 영상이나 특히 게임 회사라던가 게임 이쪽 애니메이션 이쪽 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이쪽이 대기업이 많고 그 다음에 제품 회사들이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전자 회사라든지 이런 쪽. 네, 차라리 고액 연봉을 노리면 영상이나 산업 쪽이 낫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영상과 산업 쪽은 학종에서 특히 수학과학을 중요한다는 거죠. 네, 수학과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쪽이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뭐 환경이나 뭐 실내 뭐 이 정도 평타 정도 찝니다. 패션이나 이쪽은 원래 이제 분야가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이쪽만 딱 집중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공예과는 좀 경쟁률이 많이 낮죠. 네, 뭐 왜 주얼리 회사 대기업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주방기기, 인테리어, 소품 다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딱히 집에 돈이 많아서 공방 운영하거나 네, 이런 쪽이 아니면 딱히 진로로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반은 그리고 순수 쪽에 이쪽은 자기 작품, 공예 작품, 도자기 같은 거 막 주얼리, 목공 이걸 약간 예술 작품 개념으로 해서 막 전시장 만들고 팔고 전시회도 열고 해요. 그러니까 공예 작가들은 개인전을 막 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예과로 들어가는 애들은 좀 낮은 경쟁률로 들어가서 복수 전공을 해서 시각 디자인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진로를 찾죠. 자, 그 다음에 만화 애니 쪽은요, 뭐 진로가 어쨌든 대기업 있고 좋기는 한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또는 웹툰 작가, 웹툰도 보면은 요즘 뭐 K툰, 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하고 난리 났던데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실제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 한정된 회사들, 한정된 일자리 안에서 경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부익부 빈익빈 그냥 독식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문제가. 그래서 진로로 이쪽도 제가 크게 많이 권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딱 이쪽 매니아가 있어서 정말 웹툰 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하는 거죠. 그것도 웹툰에서 정말 뜨면은 뭐 억대 연봉 기본 나오죠. 또 진짜 대박 치는 경우는 내가 만드는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판권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몇십억씩 막 평생 먹을 막 판권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쪽은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네, 얼마 전에 최저임금 뭐 이런 거 TV 뉴스에서 나왔는데 특수직 고용 종사자 중에서 웹툰 작가가 있었어요. 웹툰 작가. 이 사람의 연봉이 600만 원인가? 600도 안 돼요. 월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웹툰 작가의 연봉이. 일주일에 이거 웹툰 하나 넘겨서 건당 받는데요. 20만 원인가? 네. 20만 원인가 한 건 받는데 그거 한 건 하는데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그린대요. 계약하기 나름인데 인기 작가가 되면 이제 구독자나 이런 거에서 더 내가 프로스를 받는데 아직 인기 작가가 아니 그냥 건당 그냥 딱 납품하는 이런 정도는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냥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지. 그래서 그거 하면서 돈이 안 되니까 편의점 알바도 같이 하면서 한대요. 그거를.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수직 중에서 하나인 이 이제 개인별 계획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여하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는 아주 권하지는 않지만 여하간 하려는 애들은 많고 전망은 좋다. 그 다음에 이쪽이에요. 서양화, 동양화. 사실 한 명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 혹시 아직 뭐 실기 안 한 우리 초등생이나 중학생 있으면 저는 이쪽 구원합니다. 이쪽.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순수 미술 쪽이. 네. 교수나 교사. 제가 저는 서양화 전공해서 교사로 있고, 네.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그쵸? 네. 또는 전업작가.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요즘 미술 시장이 살아나서 옛날 같지 않아요. 미술하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이제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젊은 작가들 여기 키아프라던가 미술 경매시장, 미술 뭐 이게 화랑 이런 거 열리면 젊은 작가들 작품 많이 팔리고 또 잘 되면 해외 경매 나가서 뭐 한 작품 하나 팔면 몇 천만 원씩 막 받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나름 괜찮다.
네. 아니면 교직해서 교수나 이쪽으로 들어와도 좋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나 미술 평론가나 이쪽으로 가도 미술 전시 이쪽, 미술 행정 쪽으로 가도 좋다. 이쪽은.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00%다 디자인인데 저는 너무 디자인 쏠림이 심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자, 학생부 반영 과목 볼게요. 이제 그러면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네. 국어, 영어, 사회만 하시면 돼요. 수시 실기에서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자, 수시 실기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반영한 학교가 제일 많죠. 과기대, 숙대, 서경대, 중앙대, 단대, 뭐 이런 학교들이. 네. 그리고, 사수, 과중에 하나니까 국어, 영어, 사회가 요만큼이 다 국어, 영어, 사회예요. 국민대, 경희대, 가친대, 명지대, 요거는 국어, 영어만 들어가고, 삼육대는 그 중에서도 2개만 들어가니까 국어랑 탐구 뭐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니까 네. 우리 보통 미술하는 애들 4등급 5등급 다 애들은 수학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국어를 좀 만만하게 여기고 국어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우리 4등급 5등급 대 애들이 차라리 영어가 좀 더 잘 나오고 수학은 뭐 원래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학원을 영어 학원 다니고 뭐 하는데 차라리 국어를 잘 하셔야 돼. 4등급 5등급 애들은 국어를 차라리 국어 학원 다녀야 돼. 영어 학원보다도. 왜 그러냐면 국어가 정시로 가게 되면 정말 절반 이상이 다 국어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성, 서경, 경기, 삼육 요 학교들 수시 실기지만 수학 필수 들어간다는 거. 전과목 상명대, 예원예대 이런 학교들 전과목 들어갑니다. 대부분 딱 특징이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학교들이죠. 중하위권. 요 학교들이 수학 포함 또는 전과목이에요. 네. 그리고 약간 하위권으로 갈수록 전문대일수록 전문대 전과목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특히 우리 성적이 4등급 대 5등급 대 나오는 학생들은 수학을 버리지는 말자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수학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삼육, 서울여대, 덕성여대, 추계예대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들은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화 애니 계열 한 명도 없지만 수학 반영 학교 많아요. 학종은 전과목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도 꼭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볼 수가 있겠고 정시로 갈게요. 자, 정시로 가면은 진짜로 수학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만 빼고 나머지 학교들 전부 다 수학이 필수인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국어, 영어, 탐구 2과목 여기 최상위권 목표를 하는 학교들 있죠. 여기서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이 들어간 학교 중에 꽤 괜찮은 학교가 경기대나 한양대 에리카나 경희대 국제캠이나 아니면 동덕 명지대 한경대 이런 정도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정시는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하면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상위권 3등급, 2등급, 1등급 정도 나오는 상위권 목표라는 애들 최도 고대, 성대, 이대, 공대, 홍대, 과기대 이런 학교들, 인하대 이런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탐구 2과목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과목 중에서도 국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네, 국어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이 좋아야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 지금 고3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수능 준비를 할 때 국어와 탐구 한 과목에 적어도 50% 이상을 쓰세요. 네, 한 60% 이상 네, 탐구 한 과목에 나머지 한 과목은 이제 뭐 영어 과목에 조금 더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기 유형 볼게요. 디자인 계열은 뭐 대부분 기초 디자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발상 많지 않고 사고에 전한 유형 조금 상위권 대학에 좀 몇 개 있고요. 뭐 과기대나 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좀 있고 기초 서양 최상위권 학교들이 요 3개 유형이고요. 해화 계열은 인물 수채화는 주로 서양화, 인물 수목은 동양학과 쪽, 그 다음에 조소는 이제 찰흙으로 만드는 두상 소조 쪽, 애니메이션, 상황 표현, 칸만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합격생 재현작이고요. 합격생 요 정도는 실기를 해야지 붙는다라는 겁니다. 한성대 합격자 재현작이고요. 기초 디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사고의 전환이에요. 과기대. 네. 사고의 전환 유형은 이렇게 하나는 소묘를 하고 하나는 얘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발상해서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뭐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하는 게 사고의 전환 유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기대가 기초 디자인이라고 명명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경희대 국제도 경희대도 기초 조형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기초 디자인이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고의 전환 유형이라는 거죠. 하나 소묘, 하나 발상하는 거. 네, 요런 유형이고 그다음에 기초 조형이 이게 이제 국민대 기초 조형. 이 기초 조형 또는 기차 소형은 뭐예요? 아예 물감을 쓰지 않고 다 드로잉 용구로만 하죠. 물감 그냥 그래서 뭐 크레파스나 색연필, 사인펜 이런 거로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감 쓰는 게 어렵지 드로잉 용구는 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초 조형 유형은 최상위권 학교들이 이 유형을 하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부터 실기를 열심히 학원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유형은 1년만 해도 돼요. 얘는 드로잉 용구라서 물감처럼 막 이렇게 표현력이 엄청 좋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수능 공부. 1등급, 2등급 만들어 놓으라고요. 학원에서 요 시간 뺏지 말고 기초 조형하는 유형들은. 네. 그 다음에 발상과 표현 유형. 요거 고대 자유 표현이고요. 이게 발상과 표현 유형이에요. 사실은 가장 쉬워요. 일러스트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많지 않아요. 이 발상과 표현 유형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뽑는 학교도 뭐 서경대나 삼육대 정도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기초 디자인 유형이 너무 나는 안 된다, 어렵다는 애들은 차라리 의도적으로 발상과 표현 유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고려대 발상과 표현은 올해부터 이제 이름을 발상과 표현을 했는데 약간 기초 디자인 유형인데 소묘로 하는 거. 네. 역시 물감을 안 쓴다는 공통점은 최상위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기초 디자인 유형이에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보시면 다시 잠깐만요. 자, 기초 디자인으로 수시에서 제일 많죠? 네. 뽑는 학교가 요 유형으로 한양대, 에리카,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여대, 동덕, 덕성, 그다음에 가천, 상명, 명지, 석영, 한성.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것까지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 학교 이름을 들어봤고 조금 그래도 선호하는 학교들. 신한대, 협성대, 대진대, 평택대, 동양대 뭐 이런 학교들은 별로 못 들어봤고 잘 모르는 학교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학교를 내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라는 거죠. 자, 기초 디자인 유형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기초 디자인을 할 거예요. 요거를. 그런데 이 기초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상위권이 숙명여대 정도예요. 더 위 학교 없죠. 숙명여대나 한양대, 에리카나 뭐 이런 정도의 학교들이잖아요. 네. 더 상위권은 이 유형으로 안 뽑는다라는 거예요. 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최대로 목표치로 수시에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숙명여대, 한양대, 에리카 정도라는 거죠. 서울과기대. 이고. 근데 서울과기대는 요 유형이 아니라는 거지. 네. 정시로 가게 되면 건대, 연세대, 미래캠 정도가 있어요. 정시에만 뽑는 학교. 그래서 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최상단에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학교가 대략적으로 서울의 중하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정시로 봐서 최상위권 목표가 건대 정도예요. 요 유형이. 더 상위권은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더 상위권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 사고의 전환 유형. 최소 과기대 정도, 경희대 국제 정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숙명여대나 뭐 이런 학교보다 조금 더 쳐주는 요런 학교들. 정시로 봤을 때는 성균관대, 시립대 요런 학교들. 요 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여기보다 빨간색 이렇게 많은 것보다 확실히 적죠. 확실히. 과기대 정도 있고 경희대 정도 있고 덕성, 경기, 뭐 연세대, 건대, 글로컬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의 등급대가 여기가 3등급대라는 거예요. 2등급 후반 정도, 과기대 정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애들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함부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3등급대 라인 정도에 있는 애들이 3등급대에 있는 애들이 4등급대에 있는 애들이 기본을 기초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수시 때 여기다가 추가로 이 소묘를 같이 집어넣는 거고 요 유형을 벽돌 있으면 벽돌을 하고 대립과 긴장을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벽돌을 사용해서 대립과 긴장을 표현해 주는 거고
네, 시립대 유모차를 스케치하고 유모차를 쫙 분해한 것을 그리라고 하니까 요걸 그리는 거고 앞에 기초 디자인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요런 유형하고는 굉장히 쉽잖아요. 여긴 제시물 2개, 3개만 해놓고 요거 그냥 화면 딱 구성만 하면 끝이에요. 평소 학원에서 연습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그냥 끝면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리죠. 건대 리빙이나 건대 커뮤니케이션 보세요. 조금 얘는 과마다 다릅니다. 이게 건대 리빙이 이거 기본적으로 요 기초 디자인 유형인데 커뮤니케이션은 좀 다르죠. 약간 뭐 이게 그래픽 디자인처럼 2D도 나오고 막 화면 잘라서 이렇게 구성하라고 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과마다 또 문제 스타일이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이 기초 디자인이고 조금 더 상위권을 노리려면 여기에다가 소묘가 들어간 기초 이 사고의 전환 유형을 좀 하셔야 되고 경희대 스타일, 성균관대 정시 스타일이죠. 보세요. 하나 소묘하고 하나는 그냥 발상과 표현 같은 사고예요. 유형, 발상 유형입니다. 정시로는 성대, 시립대, 미래 정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발상과 표현 유형이죠. 이 유형은 그냥 그야말로 일러스트 같은 표현이라서 아주 묘사력이나 질감 뽑거나 막 이렇게 막 투시 막 맞춰서 그리거나 이럴 필요가 조금 없죠.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서경, 삼육, 건대, 글로콜, 수원대, 공주대 정도가 수시에서 이 유형으로 내가 뽑을 수 있다. 당연히 발상과 표현을 지금 하는 그림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는 학원이 없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발상 유형을. 따라서 당연히 경쟁률 또한 기초보다 낮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적이 5등급 됩니다. 정시로 가기는 어려워요. 수시에서 무조건 붙어줘야 돼요. 네. 아예 선택해서 아예 요 학교들 목표로 내가 수시로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실기가 좀 안 돼. 문제는 수시에 경쟁률을 하다 보니까 기초 디자인이 좀 안 돼. 그럼 아예 그냥 발상으로 돌려서 목표를 그냥 좀 짧게 잡고 크게 보지 말고 그냥 요거로만 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 유형은 조금 쉬우니까. 아시겠죠? 이 발상 유형은 좀 묘사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화면 구성이나 약간 상상해서 좀 표현하면 이런 거 되니까. 그리고 이게 기초 조형, 이게 이제 최상위권이죠. 네. 서울대 디자인과입니다. 요 스프링 나눠주고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평면으로 하나는 입체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입체로는 그냥 이 스케치 소묘해주면 되고 평면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연필 소묘로 끝낸 거예요. 네. 요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실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별로 크게 준비 많이 필요 없겠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눠준 재료가 빨강, 검정, 파랑, 삼색 볼펜 나눠줬어요. 그거로 뭐 이게 음악 뭐 이런 약간 이런 인형 같은 거 주고 해서 뭐 기쁨을 표현하고 음악해서 음악 요소들 요런 거 그리고 숫자를 활용해서 뭐 의자를 디자인하라고 하고 요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초 디자인하고 유형은 조금 다르고 물감 쓰지 않지만 그 문제에 맞는 발상이나 어떤 구성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건대 산업 디자인, 건대 다구는 또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네,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보통 산디과 제품 디자인 이쪽은 보통 기계를 설계하고 만들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앞에 우리 성대 여기도 봤지만 요런 거 이게 제품 디자인이 산디과거든요. 이런 제품 같은 거. 시각 쪽은 그냥 좀 단순히 이런 거에 많고, 네. 그래서 과에 따라서 다 이게 제품 쪽은 이런 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요 유형이 수시에서는 최상위권 안 뽑는다 그랬죠. 그럼 할 수 있는 학교 어디? 한예종, 성신 삼육대, 한성대 창의적 표현 공주대니까 수시에서는 별로 없어요. 목표로 칠 수 있는 학교 자체가. 그런데 정시로 하게 되면 서울대, 국민대, 건대, 이대, 고대처럼 이렇게 아주 상위권들이 이 유형을 뽑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학년 때부터 실기 열심히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정시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수능 2등급 때 만들어 놓자. 그리고 요거 같이 하자. 그게 전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상황 표현. 요거 만화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서울에서 한성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없어요. 명지대, 용인 있고 나머지 다 지방이에요. 네. 청강대 있고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만화인 줄 그렇게 권하지 않는 게 학교가 너무 없다. 네. 상황 표현이고 그 다음에 칸마나 서울에 경기대 한 개, 인서울 나머지는 다 지방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학교가 없다. 그 다음에 인물 수채화입니다. 자, 제가 가성비 좋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경희대도요 국제캠 아니고 서울캠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희대가 순수 미술이에요. 회화조소. 오히려 경희대 디자인은 저 수원으로 가야 돼요. 용인 국제인데 동국대 디자인과 없는데 여기는 회화과가 있어요. 경희대, 동국대, 숙대, 한성대, 과기대, 인천대, 성신, 덕지, 서울, 추계, 중앙대, 안성, 인하대 괜찮은 학교 굉장히 많죠. 수시에서. 차라리 아까 저기보다 디자인에서 수시가 한양대, 에리카나 숙대 정도였어요. 경희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고 과기대도 있고 가성비가 더 좋죠. 네. 네? 등급이요? 한 등급 정도 낮아요. 디자인보다 회화과는. 그래서 그냥 진로 꼭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좋은 학교를 원한다. 내 성적보다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런 애들 꽤 많아요. 진로 상담하다 보면. 과 상관없어요. 학교만 좋은데 보내주세요. 무조건 인서울 갈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과 상관없다고. 가서 복수 전공하거나 전과하면 된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회화하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학교들. 경쟁률도 완전 낮고. 이미 진로로 들어온 학생들 어쩔 수 없지만 동생이라던가 아니면 혹시 1학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시로 성균관대 세종대. 자, 머리 아프게 발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거 하면 돼요. 인물 수채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단 최상위권은 이거 예고 애들이 거의 이쪽이 많기 때문에 예고 애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조금 이제 있지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왼쪽은 이거 먹 쓰는 거잖아요. 수목. 얘는 더 없어요. 서양화보다. 네. 그리고 서양화가 제일 많지만 어쨌든 경희대, 동국대는 정물이고 숙대, 중앙대, 뭐 동덕, 덕성 이런 학교들이 쭉 있죠. 꽤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난 물감 못 써. 이런 애들 많아요. 물감 못 쓴다고 그냥 소묘로만 하는 경우. 수시에 동국대, 인천대, 수원대, 모곤대 한 동국대 정도가 있네요. 서울에서는 추계예대 있고 네, 정시로 성균관대, 건대 이런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학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회화로서 주제 표현은 이 정도입니다. 아예 최상위권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딱히 발상이 필요 없는 딱 기술만 보는 거 있죠. 네, 요 유형에서 가장 높은 학교가 경희대, 동국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서울에 있는 경희대, 동국대 정도. 그냥 인물만 연습하면 되는 이런 학교도 여기도 경희대, 동국대, 숙대 정도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학교 한예종, 국민대, 서울대, 이화여대 이런 데는 단순히 묘사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인간과 사물로 소리를 시각화해라. 세 개의 구를 주어 없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각화해라. 이렇게 발상이 들어가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회화 쪽의 최상위권은 조금 어렵다. 국민대도 약간 이렇게 발상스러운 주제 표현스러운 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회화 쪽도 최상위권은 좀 약간 어려운 실기가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조소 쪽 더 쉬워요. 그냥 만들기예요. 네, 조소.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역시 경희대에 있고요. 성신여대에 있습니다. 정시로는 시립대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경쟁률은 더 낮아요. 자, 비실기 학종 100 또는 수능 100으로 가는 거 이거는 20% 이내. 두 번째 실기 위주는 요거는 5% 이내.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실기 학원만 다녀서 나는 미대 가야지라는 학생들은 이 5% 안에 들어야 돼요. 정말 실기력 기준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70%, 75%는 이 유형. 공부와 성적의 실기를 같이 해야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유형입니다. 네. 앞에 이해를 너무 1시간 동안 내가 설명을 해서 오늘따라 너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바람에 네. 자, 보세요. 홍대, 세종대, 한양대, 명지대 수시에서 거의 다 뽑아버린 학교들이죠. 네, 정시로는 홍대가 80명이지만 수시에서는 300명 뽑죠. 대표적인 수시 위주 비실기 대학이고 세종대가 수시에서 95명 대표적인 수시 비실기 대학입니다. 네, 특히 홍대는 조금 더 성적대가 높아야 되는데 세종대는 대략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네, 수시 비실기 대표적인 학교고 그 다음에 한양대 미술교육과 서울에 있는 한양대가 종합으로 22명
똑같이 실기 100으로 22명, 여기 기초 디자인 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가 역시 실기 없는 100% 비실기로만 뽑습니다. 네. 나머지 실기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 보시면 한성대가 128명 수시에서, 물론 종합도 있죠. 가천대가 115명, 정시에서 한성대 보세요. 실기 12명 뽑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천대는 정시에서 한 명도 안 뽑아요. 왜 두 학교를 가천대, 상명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왜 제가 노란색이냐면 올해 작년까지 정시에서 뽑던 게 올해 수시로 다 옮겨와 버렸어요. 이 가천대랑 상명대가 수시 100% 모집 대학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대도 보시면 수원에 있는, 그리고 삼육대까지 적어도 그러면 요 정도의 학교들이죠. 서울에서 약간 중하위권에 형성되는 요 학교들이 수시에서 지금 거의 90% 정도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 학교를 목표로 하는, 적어도 인서울이 목표인 우리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은 수시에서 끝내야 되겠죠. 정시에서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이 학교들이.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시에서 어떤 학교를 노려야 돼요? 서경대, 덕성,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래도 63명, 38명 많이 뽑은데, 정시에서 수시에서 보면 특히 요 동덕여대 170명, 80명 수시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뽑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수시에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시에도 적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인원수가 동덕만 하더라도 수시 170명이고 정시 80명이잖아요. 경쟁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수시가 5배 정도 높습니다. 정시보다. 이유는 실기 80, 정시는 실기가 40. 그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인서울이 목표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시 실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시까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정시 위주 모집 대학이고요. 보시면 건대, 성대, 시립대, 고대 한 명도 수시에서 실기를 안 뽑아요. 여기 이화여대까지. 그렇죠? 예. 어차피 이 학교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종합으로 뽑는데 나머지는 다 정시 실기로 뽑는다. 더군다나 요 국민대 보세요. 종합이 25명이고 지금 정시가 실기가 268명이니까 10배가 정시가 많은 거예요. 네. 더구나 건대, 성대, 시립대는 아예 기회가 정시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미술계열 최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정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고 여기는 예고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고 애들이랑 서류로, 일반고에서는 내가 예고 애들이랑 서류로 어떻게 이걸 이기냐고요. 특히 서울대 7명 뽑는데 전국 모든 예고 애들이 여기를 다 넣을 텐데. 그래서 예고 애들은 어차피 일반고에서 1, 2등급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지원을 하겠지만 100% 여기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정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상위권은 정시 보고 수능 공부해야 되고 실기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 숙대, 과기대, 경희대 같은 학교를 보면 역시 상위권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많다. 네, 그래서 우리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정시를 보고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전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전년도 수시 입시 결과는요, 1, 2등급 때 학종 경쟁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대 디자인과가 뭐 30대 1에서 31대 1 정도, 홍대 디자인 학부가 7대 1에서 6대 1 줄었고, 국민대 AI 22대 1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애가 한정적이에요. 네, 그런데 높아요. 어쨌든 네, 홍대 빼고는 기본적으로 20대 1, 30대 1 정도 나와요. 네, 왜? 수시에서 최상위권 모집 인원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등급 때 경쟁률이 상승해서 상명대 디지털 콘텐츠. 자, 디지털 콘텐츠 이건 약간 영상 콘텐츠, 애니메이션, 뭐 광고, 영상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쪽이에요. 50대 1 나와버립니다. 네, 이거는 그냥 웬만한 바이오를 뛰어넘는 네, 이과의 경쟁률이고, 상명대 게임도 한 23대 1,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 한 26대 1. 원래 10몇 대 1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점점 해가 갈수록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게임 같은 이런 좀 신매체, 이런 영상 디자인 쪽으로 경쟁률이 좀 많이, 학종은 특히 몰리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 4등급 때 디자인 실기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서울여대, 서경대 79, 63, 한성대 40, 경희대 45. 네. 적어도 수시에서 내가 이 정도의 학교를 가려면은 실기력이
최소 45대 1은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실기력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 정도 실기력이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고, 네. 더군다나 내가 실기력이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 그리고 연합시원에서 1등 먹었다 하더라도 그날 현장에 가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에 내가 못했던 문제가 나서 당황해서 막 망치고 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플러스에서 내가 아무리 잘 그렸어도 이렇게 쫙 깔고 있는 그림 중에 교수가 내 그림 그냥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시에서 무조건 올리는으로 해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여대 실기 경쟁률이 다소 하락합니다. 성신여대 디자인과가 한 44대 1로 한 20대 1.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과 54에서 30. 자, 똑같이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 실기 경쟁률은 낮아졌고 30대 1.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 학종 경쟁률은 26대 1이에요. 동덕여대 학종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학종과 실기가 지금. 그래서 중위권의 학종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 얘기예요. 거의 실기만큼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대 경쟁률 다소 하락은요, 이거는 미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 인문 사회 계열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고, 여학생들이 여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입학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여대 안 갈래요. 네. 이상하게 그런,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남자애들 빼고 여자애들끼리 경쟁하는 거. 그런데 여자애들이 여자를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취업이 안 된다고 막 불이익이 뭐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막 이 페미에 대한 약간 뭐 반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여학생들도 사실 좀 페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여대 경쟁률이 조금 하락하고 여전히 높지만 여학생들은 여대에 가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나마 서울에서 갈 수 있는 중하위권 대학들이니까요. 해와 계열 보세요. 성신여대 서양학과 10대 1이고 4.5등급입니다. 성신여대 디자인과 44대 1 나왔죠. 서양학과 10대 1 나왔죠. 자, 4분의 1이죠. 성신여대 여기 3.5등급이거든요. 평균이. 여기 4.5등급이죠. 경쟁률은 4분의 1이고 서양화가 디자인에 비해서 등급은 한 등급 낮죠. 같은 성신여대인데. 네. 그래서 회화 쪽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주요 변경사항 볼게요. 올해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수시가 그런데 실기 전형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명대, 가천대가 전원 지금 실기를 다, 정시를 다 수시로 돌려버렸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강원대 춘천 캠퍼스가 원래 정시에만 있었던 게 수시로 100% 다 옮겨버렸습니다. 강원대 춘천 정도는 그냥 여기는 서울권이거든요. 네. 저기 그냥 청량리에서 그냥 기차만 타도 40분 만에 가요. 그런데 여기를 다 수시로 100% 돌려버렸고, 요거는 또 이제 회화 쪽은 상명대 조형예술 10명, 인천대 서양화 이렇게 해서 수시로 좀 많이 뽑는다, 올해 실기로. 그리고 또 36대 동덕 성신 한양대 에리카 역시 수시에서 인원이 정시에서 많이 넘어와서 동덕은 한 5명인데 성신은 거의 한 열 몇 명 넘어왔고, 또 눈여겨볼 것은 올해 한양대 에리카가 실기로 40명을 뽑는다. 네, 0명. 원래 한양대 에리카는요, 수시에서 학종 100으로 뽑았어요. 서류 100으로만. 그런데 그게 올해는 서류로도 뽑고 실기로도 뽑고, 그런데 이 실기가 단순한 실기가 아니라 단계별 실기고 1단계는 학종으로 해요. 학생부 서류로 1단계 10배수 걸은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가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라서 아마 모든 애들이 할 수는 없고 적어도 내신 학생부 3등급 이내 학생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한양대 에리카 정도예요. 네. 그리고 자, 수시에서 그 다음에 인원만 확대된 게 아니라 어떻게? 실기 반영 비율도 올라가서 덕성여대가 실기 80이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내신에 상관없이 그냥 실기 100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학교가 서울에서 덕성, 서울, 삼육 요 3개 학교가 된 거예요. 서울에서 실기 100으로. 단 경쟁률은 얘가 서울여대가 작년에 79대 1 나왔고 삼육대가 한 40 몇 대 1 나왔거든. 실기 100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실기력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상명대도 실기로 했는데 실기 60에서 80으로 올라가고 동덕도 80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 60, 70이던 게 다 80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수시는 뭐다? 무조건 실기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수시에서 적어도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정시로 갈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무조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네들은 실기 올인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기자가 폐지돼서 요거는 뭐 미술 실기 대회 수상해서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끝났죠. 전국 실기대회, 국민대, 경희대, 삼육대 요게 요 세 개 학교가 실기대회 수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인데 경희대는 얘는 회화 쪽이고 국민대는 내신에 2등급, 3등급 과목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예, 그게 없는 애들은 이제 100% 삼육대 하나 정도만 남았다. 네, 실기대회 수상. 실기 종목 변경된 거 가천대 기초디자인으로 단일화, 기초조형 폐지, 강남대 기초디자인 단일화. 성신여대, 네, 숙명여대 참고하시고 학종 강남대 하나 신설했고 상명대 생활예술이 폐지돼서 요것 조금 안타깝죠. 생활예술 공예과인데요. 서울에 있는 그래도 학종으로 좋은 학교였는데 폐지된 게 조금 안타깝고 대신에 그래도 회화 쪽 조형예술은 남아있고 면접이 좀 강화됐고 서울여대 CD, 성신여대가 서류는 100%는 없애버리고 면접으로 통합을 해서 어쨌든 학종에서는 약간 서류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면접을 보고 조금 확인하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강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면접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고 학생부 교과는 그리고 또 보면 미디어 디자인, 첨단 미디어 이쪽은 국수형 4가 전과목 보는 거 수학 포함해서 어쨌든 교과는 수학 포함해서 좀 더 교과를 많이 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형의 성격에 맞게 보는 거죠. 네, 전형에 교과 전형이면 수학 전과목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올해 또 큰 변화가 자율전공 학부가 신설이 됐어요. 요거는 지금 무전공 선발이라고 해서 뭐 미대뿐만 아니라 전체 인문자연계열 올해 입시의 특징이고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지금 혼란이 많은데 갑자기 무전공을 뽑는데 보통 무전공은요 미대는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무전공이 뭐냐면 애들이 이제 자유전공으로 입학해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유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의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학교 체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의대 제외됐죠. 그렇죠. 또 제외되는 게 어디가 제외되냐면 사범대가 제외가 돼요. 얘는 인성이라든가 이런 면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 제외되고 사범대 제외되고 또 하나가 예체능이 제외가 돼요. 네. 그 예체능이 그런데 예체능은 실기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서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물론 서울대를 이게 자유전공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여기 있겠어요? 없겠지? 네, 혹시나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성신여대가 창의융화학부로 자유전공 62명, 예체능 전공 103명을 뽑아요. 그러면 얘는 정말로 자유전공이니까 성신여대 들어가서 인문, 자연, 예체능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 예체능 전공은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술, 체육 계열에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103명이나 뽑는다는 거예요, 성신여대가. 이런 거는 올해는 굉장히 기회겠죠. 6장 중에서 1장 정도는 여기 정도 성신여대 예체능 전공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죠. 왜? 네. 이거는 무조건 교과 성적만 보는 거예요. 다른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신여대 그럼 예체능 전공에 내가 교과로 붙으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될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작년도 교과 전형 성적 기준을 보면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은 2등급 됩니다. 그러면 성신여대가 기본적으로 학종 기준으로 3등급 되니까 교과로 여기를 붙으려면 그래도 전과목 기준으로 2등급 되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수학, 과학 다 포함해서. 한양대 에리카 역시 자율전공으로 123명 뽑고 조금 내려가서 상명대 천안이나 뭐 이런데 용인대 이런 학교들이 지금 미술 선택 가능한 어쨌든 이 교과 전형이 늘었다. 그런데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늘어도 교과라서 몇 명 안 될 것이다.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2등급 또는 3등급, 전과목 기준 3등급 초반 정도 돼야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할 수 있고 학과 통폐합 보시고요. 한양대 에리카가 학부로 디자인계를 통으로 모집한다는 거. 그 다음에 캠퍼스 이전 모집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별로 뭐 예원예술대 네, 본캠은 전북의 임실에 있고 경기도 양주에 이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각 영상, 그다음에 융합조형, 네, 뷰티, 애니메이션, 웹툰이 이제 원래는 전북에 있어서 애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경기로 양주로 와서 이런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5등급 대 학생들은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네. 그다음에 논술이 신설이 돼서 상명대 애니메이션 게임이 논술이 실시가 됐는데요. 요게 100% 논술이잖아요. 그냥 논술 90, 학생부 10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논술이 뭐냐면 바로 수능이에요. 상명대, 그 다음에 가천대,
삼육대 요런 학교들 논술이 그냥 약식형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공통 과목 안에서 수학 1, 2 안에서. 어차피 수능 공부할 거면 이 논술은 약식 논술은 뭐냐면 저거예요. 주관식으로 하는 그냥 수능 문제. 네. 그냥 국어 문제, 그냥 수학 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정도 어느 정도 국어 수학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이 논술 전형으로 조금 이것도 한두 개 정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자, 무전공 선택할 수 있는 선발대학 요건 참고하시고요. 네,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성신여대, 한양대, 에리카, 상명대, 천안 정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수능 최저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는 이 제시문 기반은 좀 다르죠. 이제 어떤 문제를 구술로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 교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해 수시에서 전국적으로는 학종이 16인데 서울로만 보면 학종이 35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시에서. 그래서 학종 비율이 높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학종에서 추가 서류가 있는 학교가 바로 홍대, 고대, 이대, 중앙대 공간 연출이 있는데 이 학교는 따로 잠깐만요. 네. 네. 이 학교는 학생부 서류 외에 따로 추가 보고서를 써야 된다. 왜? 실적 전형이라서 그래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 네. 자, 학종에서 면접이 제시문 기반이 있습니다. 보통은 서류 기반인데 서류 기반은 학생부 그냥 내용 물어보는 건데요. 홍대랑 세종대는 제시문 문제에 구술로 답변을 하고, 네, 드로잉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대랑 세종대는 100%이 비실기는 아니고 드로잉 약간 실기 비슷한 걸 해요. 네, 면접할 때. 그래서 시간은 홍대는 20분, 세종대는 40분을 주는데 문제에 대해서 드로잉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답변하는 겁니다. 네. 수능 여기 진로 역량에서 보시면 특히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이런 게 중요해서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노리는 학생들은 예고 애들이랑 어차피 경쟁이 좀 안 돼요. 서류 경쟁이.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따로 미술 거점 학교나 이런 걸 한 아이들이 좀 좋고요. 네. 아니면 개인적인 진로 탐색 활동이나 좀 더 추가 활동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서 네, 이런 거는 조금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가 교과 7개, 비교과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 활동이 들어갑니다. 왜? 학교 밖에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어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들이 많이 넣는 게 뭐냐면 미술실기대회 수상, 어디 공모전 수상.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그 어떤 항목에도 학교 외부 대회는 기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수상이 있어요, 공모전 있어요, 그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이건 왜? 실적 전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이게 다 학교 안에서의 활동만 가능한 거고, 고대는 사진이 들어갑니다. 여기 고대 사진 포함, 중앙대. 그래서 고대는 진짜 개인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린 사진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혹시 최상위권 고대 정도를 노리는 아이들은 평소 자기가 그린 미술 시간에 그린 작품, 어디 실기대회에서 한 작품 다 찍어 놓으세요. 사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개인 포트폴리오를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저기 한예종 있잖아요. 한예종도 개인 포트폴리오에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학종 생각하는 애들은 꼭 자기 작품 사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제일 중요한 게 미술 교과입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그래서 어떤 탐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게 기본적 교과 활동이고요. 미술 교과 수업 7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7개 안에서 타 교과에서 다른 기술 과정 시간에 이렇게 집을 주거 의식주니까요. 네, 주거 공간 디자인을 했다던가, 정보 시간에 무슨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관련해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거죠. 네. 또는 다른 교과 국어 영어 수업 시간에 또는 세계의 디자인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거나 하여튼 그런 거겠지.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동아리, 진로활동, 뭐 행사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나 작품, 미술 영재 외부 프로그램, 박물관 프로그램, 뭐 전시장 관람, 작품 감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데 물어보는데 이거 어떤 이 내용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고 애들은 예고 애들한테 좀 서류가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비교과로 좀 많이 좋은 걸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학종 주요 결과 볼게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내가 붙을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적으로 서울대는 여기 조금 넘사벽이죠. 경쟁률도 30대 1에다가 1.4등급이고 세계합 7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 어렵고, 홍대가 그래도 보세요. 디자인학부가 6대 1이고 2등급 초반, 회화과는 3등급대 정도 나옵니다.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홍익대는. 홍익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전과목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홍대는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디자인이 2등급, 회화과는 3등급 정도. 그러면 요 사이에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과들이 약간 금속공예라던가 뭐 패션, 섬유 패션이라던가 이런 거는 대략 한 2등급 중반대 정도 나와요. 네,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세계학 9 맞추면 되고, 국민대 굉장히 경쟁률 높죠. 네, 40대 1, 20대 1 정도 나오고, 대략 평균 등급은 3등급대, 고대, 이화여대, 비공개인데 대략 한 2등급 후반대 정도 나오고, 경쟁률이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좀 하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 많겠죠. 요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 괜찮은 거는 세종대 정도예요. 비실기로 할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왜냐하면은 경희대 경쟁률 굉장히 시각 디자인. 네. 그나마 시각 디자인 9명 뽑아서 네, 18대 1 정도 나왔고요. 합격자 70까지 2등급 초반이고, 그 다음에 과기대는 46대 1 너무 높았죠. 3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8대 1, 9대 1 정도입니다. 경쟁률 자체가 낮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여기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경희대나 과기대 40대 1, 20대 1 나오는데. 물론 뭐 세종대가 과기대, 경희대보다 조금 약간 한 등급 아래인 학교인 거 맞아요. 예, 맞는데 여기가 단계별 전형이고요. 2단계에서 재시문 기반 저거를 해야 돼요. 100% 이제 저건 아닌 거지. 네. 이 드로잉 실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2등급 후반대 정도 나오고요. 수학, 과학 중요시 여깁니다. 이 학교는. 수학 4등급 맞고 1단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면접하는데, 자네는 수학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수학 버렸는가? 라고 물어봐요. 직접 물어봐요.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때 하여튼 뭐가 좀 그래서 했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세종대 여기가 공과대학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자, 3등급대 학교들이에요. 학종으로 할 수 있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서울여대 산디과가 서류로 2.8등급이고 면접으로 3.8등급이에요. 경쟁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서류는 얘는 면접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부만 보는 거예요. 학생부 100이에요. 면접은 3배수를 일단 학생부 걸른 다음에 면접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등급 차이가 한 등급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류랑 면접 차이라는 거지. 내가 같은 학교인데 서류로 넣을 건지 면접으로 넣을 건지, 성적이 되면 2등급 때 되면 굳이 면접을 해서 어렵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되면은 서류를 넣으면 돼. 근데 서류는 학업 능력을 훨씬 많이 본다는 거예요. 등급을 많이 보고, 얘는 3등급 때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발전 가능성이나 적성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네. 성적이 좋으면 서류를 넣고 성적이 좀 모자라면 면접으로 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성신여대 역시 마찬가지고, 한 0점 서울여대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났고요. 경기대 미디어 영상하고 수원에 있는 경기대 디자인 비즈의 차이 보세요. 3.2등급이고 3.9등급이죠.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얘는 30대 1이고 얘는 12대 1일까요? 같은 경기대인데 바로 캠퍼스의 위치죠.
서울에 있는 캠퍼스는 3등급 초반, 수원에 있는 캠퍼스는 3등급 후반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수원에 있는 경기대만도 좋아요. 괜찮아요. 사당역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안 걸립니다. 네, 수원에 있는 경기대는 통합버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명지대 보세요. 디지털 콘텐츠 서류 전형이 3등급 초반, 면접 전형이 3등급 중반대인데 경쟁률이 2배 나오죠. 면접이 서류, 그러니까 애들이 어쨌든 서류는 성적이 높을 것이야. 따라서 성적이 좀 낮으니까 다 이쪽으로 몰리는 거지, 면접으로. 대신에 경쟁률 50대 1 나오니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 1, 2학년들은 무조건 비실기로 가려면은 조금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신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네, 내신 성적이. 성적이 올라간 다음에 세특이 두 번째인 거지. 세특만 갖고 학생부 종합을 성공할 거야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다 요즘은 세특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이 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없는 이 숫자로 된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1, 2학년들 잘 보시고. 네. 요게 0.3등급 차이인데 20대 1과 50대 1 두 배가 경쟁률이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명대 게임 전공 5명, 애니 전공 2명 줄었어요. 네. 올해 상명대가 논술로 이신술 되면서 그렇습니다. 자, 천안 볼게요. 상명대 천안만 해도요. 근데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종은 대략 3등급대 정도가 주요 대학 갈 수 있는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인서울 기준 또는이고요. 살짝 조금 지방이지만 천안이지만 이 상명대는 사실 본캠보다는 이 천안에 있는 여기 천안 상명대가 훨씬 더 크고 알아주거든요. 얘는 공예과예요. 본캠은 생활예술은. 근데 여기 디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등급 대 초반, 3등급 후반 때 나온 학생들 상명대 천안 학종으로 지원하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상명대 천안 나오면 좀 알아줘요, 여기는. 그리고 또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에서 홍대 세종 괜찮습니다. 연대 미래 경쟁률 보세요. 5대1, 6대1 정도고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나오죠. 네, 홍대 세종 여기 한번 여기 똑같이 본캠이랑 같이 미활보 써야 돼요. 그래서 내 평소에 학교 생활 기록부 잘 관리해놔야 되고 또한 재시모 면접해야 되고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캠도 4등급 초반대 나왔죠. 경쟁률 별로 안 높죠. 그 다음에 보세요. 4등급 중반대 교통대라던가 국립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여기 국립대예요. 한국교통대, 한경국립대대. 네.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 한 4등급대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 수시에 무조건 내가 붙어야 된다고 하면 요런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 정도도 한 4등급 중반으로 경쟁률 별로 안 높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죽어도 3등급 때는 안 올라가. 난 4등급이라서 학종 버릴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 2학년들도 4등급 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국립대들이 서울이 아니지만 있다. 네. 그래서 꼭 내신 관리하고 학종 세특 관리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얘는 대부분 국수 영사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들어가서 이걸로는 학생부 기록 세특이 좀 부족하거나 실기 준비가 좀 덜 됐을 때 교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성적이 높아요. 학종보다 한 등급 정도 높습니다. 홍대 자율전공이 1등급 후반대고요. 국수 영사이고 세계화 8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대나 상명대, 성신여대 보시면 이 학교들이 학종으로는 다 3등급대 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교과로 하니까 다 2등급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는 높아야 된다. 수학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근데 한성대마저도 보면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가 사실은 가장 마지노선인데 서울에서 한성대마저도 보면 3등급 국수형 기본으로 해서 상상력 인재학부가 딱 3.0등급 나와요. 교과로.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필요 없이 내가 국수 영사 성적으로 딱 3.0등급이다. 한성대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네, 쉽게 인서울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국수영사 기준으로 3등급대 안으로만 들어가자. 아시겠죠? 그럼 쉽게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홍대 세종 역시 3등급대이고요. 교과로는 한양대 에리카 올해 자율전공으로 신설을 해서 교과인데 아마도 국수 영사과 한 2등급 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때 초반일 것 같아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신한대, 동양대 보세요. 교과인데요. 면접이 들어갑니다. 면접이 들어가서 교과 100 아니고 10과목으로 3.8, 15과목으로 4.0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한 10과목, 15과목만 하면 얘의 전과목 기준은 4등급 후반, 5등급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4등급 대, 5등급 대라 하더라도 여기 동양대나 신한대 정도 되는 학교들은 사실은 잘은 안 들어보셨지만 우리 4등급 대 되는 아이들이 가면 잘 간 거예요. 여기는 인문 자연 계열로.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 계열이니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수시에서 6장 중에서 무조건 나는 가야 되면 1개 정도는 여기 쓰자. 정시를 내가 노려하지 안 본다면. 자, 다음에 실기입니다. 실기는 보시면 자, 지금 4시 반인데 제가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10분 정도만. 네, 앞에를 너무 제가 많이 일반 실기를 너무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시간이 오버됐어요. 자, 정시는 보시면 지금 이 빨간 박스가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다 단계예요, 단계. 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과기대, 숙명여대 정도는 서류로 한양대 20배수, 에리카는 서류로 10배수. 이거 올해 신설된 거고 40명. 2단계에서 실기 80 들어가고 서울 한양대는 실기 100이죠. 자, 그리고 이게 신설인데 비공개잖아요. 서울 한양대 응용미술교육과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의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다 비공개를 했는데 하나가 공개합니다. 서울 과기대가 1단계 최저가 2.9, 얘가 2.99예요. 3.0이에요. 네, 서울 과기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과기대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기대는 무조건 국어, 영어, 사회 성적 학생부 10배수니까 딱 요 기준 놓으면 돼. 비슷한 라인에 있는 숙명여대 대략적으로 2등급 후반대 정도는 나와야지 1단계 통과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서류예요. 이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 학교 3학년 중에서 여기를 2명이 넣었는데 둘 다 1단계 통과합니다. 둘 다 서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 명은 2.7등급이 통과했고 당연히 한 명은 4.3등급인데 1단계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4.3등급이라도 한양대 1단계 통과할 수 있어요. 단 서류가 좋아야 돼요. 네. 적어도 모든 학기마다 미술 선택 과목이 있어야 되고 예고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고 수준으로. 우리 학교는 하여튼 매년 미술 선택 과목이 1학년부터 2학년 학기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한 3등급 초반대 정도? 네. 예고 기준으로 한 4등급 대 예고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는 그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3등급 한 중반대까지도 볼 수 있고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리고 2단계는 이런 데는 실기 100이니까요. 네. 딱 10배수 하니까 딱 12.5대 1, 13대 1 나오죠. 그러면 1단계에서 딱 뒤에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거만 통과하면 2단계 실기 100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닌 실기 70, 80, 70, 80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게 경희대가 얼마? 54대 1, 대략 40대 1, 50대 1 나오죠. 네, 경희대 산디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54대 1. 디지털 콘텐츠 영상이고요. 시각 디자인도 대략 저 정도 나왔고 모든 과를 다 한 건 아니고 대표적인 몇 개만 했기 때문에 네, 중앙대, 가천대 보시면 성신여대도 기본적으로 이게 주요 대학의 수시 실기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학교로만 경희대, 중앙대, 가천대, 상명대, 성신여대만 썼다 칩시다. 우리 그렇게 쓴 애들 굉장히 많아요. 성적은 5등급대인데 요렇게만 써버려요. 수시에서 6장을. 이 아이가 한 군데라도 붙을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5%가 안 돼요. 네. 50대 1, 40대 1 요 수준으로 6장을 써버리면. 네.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상하게 학원에서 이렇게 쓰래요 갖고 온 게 이런 식이에요. 실기로만 막 실기 100 막 질러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다 떨어지거든요. 네. 결국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재수로 가거나 아니면은 전문대를 갑니다. 수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년에 수능해서 재수로 가거나 5등급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으로 해서 3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재수 공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5등급 아이가 못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6장을 지르고 나서 결국은 6장을 더 할 수 있는 전문대를 집어넣어서
전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6장 중에서 저는 한 3개 정도는 쓰자. 2개 내지 3개 정도는 내가 원하는 학교 한 실기로 경쟁해보자. 나머지 3장 정도는 내가 붙을 수 있는 거로 쓰라는 거지. 붙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제가? 아까 신한대나 대진대나 면접 전형이나 4등급으로 그쵸? 네.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네. 또는 여기에요. 또는 여기 보세요. 중위권 경쟁률. 여기서는 3장만 쓰자는 거죠. 요런 데를 써야 된다는 거지. 여기 보시면 신한대 실내디자인과 9대1, 대진대 시각디자인과 7대1. 이게 적정이라는 거예요. 내 성적 4등급, 5등급 아이의 적정 지원이 신한대, 대진대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적정 지원인데 이런 데 쓰면 마치 안 될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요런 데를 한 2군데 쓰고 좀 원하는 데도 한 3군데 쓰고 종합이나 교과도 쓰고 이렇게 좀 분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어쨌든 그 실기를 보는 전문대들이 있어요. 명지 전문대, 인덕대, 한양여대. 경쟁률 2대1, 3대1입니다. 네. 내 성적 등급이 6등급 되면 6등급도 붙어요. 인서울에 있는 전문대들. 다 3년제거든요. 산디과 같은 거. 3년제면 추가로 1년 더해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아요. 네. 학사학위로 충분히 취업하는데 차별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는 4년제 다시 편입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5등급, 6등급 대 애들은 어차피 정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에서 4년제 약간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의 국립대나 이런 데를 좀 넣어보시고, 아니면 인서울 전문대 같이 넣는 거예요. 근데 실기를 아는 전문대, 명지 전문, 인덕대, 한양여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청강대. 알겠죠? 네. 근데 청강대는 가기 좀 어려워요. 회화 쪽 볼게요. 자, 회화는요, 여기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세요. 국민대가 30대 1, 경희대가 30대 1 정도입니다. 네. 동국대 30대 1 나와요. 근데 이 경쟁, 이거 보세요. 성적 등급대가 10과목이 3.7이에요. 동국대가. 그러면 이 아이의 전과목 기준은 대략 4등급 후반 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등급 정도로 동국대 서양학과 31대 1, 동국대 한국학과는 10대 1이 안 나옵니다. 네. 국민대 회화과마저도 30대 1이고, 그나마 성신여대 정도로 되면은 4.5등급에 10대 1, 서울여대 현대미술과 10대 1, 이 실기 100으로. 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쪽보다는 굉장히 지금 경쟁률이 양호하죠. 회화 쪽은.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경기대 수원에 있는 파이네트 학부 5대 1인데 7대 1 성적은, 교과 성적은 5등급이고 7대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중앙대 한국학과 13대 1 정도. 애니 쪽 굉장히 경쟁률 높다, 조금 어렵다. 네,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여기도 중부대, 대진대, 동양대 이런 데는 한 10대 1 정도이다, 조금 낮다 볼 수 있겠고, 청강대가 전문대인데 높고, 이제 정시고요. 자, 정시는 요것만 보세요. 큰 특징은 역시 정시도 실기 반영을 강화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반영 과목 반영, 결국 수학이 이제 필수인데 명지대 빠졌다 이런 내용이고, 실기 종목 요것도 참고하시고,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수시에서 지원할 때 내가 정시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느냐는 거죠. 요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역시 최상위권 중에서 기호가 없는 거는 국수형 탐구 2과목입니다. 요거는 비실기예요. 자, 여기 비실기니까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수학을 포함한 성적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92, 얘는 10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분위가 96이 1등급 컷이고 89가 2등급 컷이거든요. 그 다음에 77이 3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4등급 컷은 60이 4등급 컷이니까 적어도 여기서 보시면 한국공학대, 상명대, 인천대 디자인학부가 대략 72니까 대략 4등급 되죠. 최상위권은 대략 2등급 되죠. 수학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국어영어 탐구 1과목, 국어영어 탐구 2과목, 수학을 빠진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수학을 빼고 92 정도 2등급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실기라는 변수가 없이 딱 수능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수학을 빼고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대략 서울여대, 그 다음에 홍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있죠. 홍대, 세종 이런 학교들.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화 조서 만화 애니 참고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회화 쪽은 조금 낫습니다. 만화 애니도 좀 낫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 이제 실기 전형인데 대략적으로 국민대, 자 보세요. 국민대, 이대, 시립대, 고려대 이 선발 방식 보세요. 국민대는 학생부 30에 국어 영어 들어가고 정시대 수능 70% 1단계 3배수 비실기로 1단계 3배수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기 30 들어가요. 네. 이화여대 실기 40 들어가고 수능 100으로 5배수입니다. 시립대 실기 50이고 1단계 수능 100으로 5배수예요. 자,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려면 무조건 수능 점수가 높아야 되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 국민대는 2등급대, 이화여대 3등급대, 시립대 미공개인데 역시 이화여대랑 비슷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어가 왜 중요하냐? 국어가 전부 50%예요. 40%, 50%입니다. 정시로 가게 될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국어 한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어쨌든 100분이 80에서 90 정도니까 딱 2등급과 3등급 컷 사이 정도에 있는 대략적으로 국어, 영어, 탐구 성적 기준으로 하고 이 정도 성적이 되면 정시로 최상위권 노릴 수 있다는 거지. 됐죠? 네, 이 정도 성적이면. 그리고 보세요. 서경대 비주얼 디자인 보세요. 수시에서 서경대 비주얼 디자인이요. 경쟁률 54대 1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실기 70인가? 봐요. 실기 80인가? 네. 여기 평균 애들이 5등급이에요. 54대 1인데 정시로는 7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내지 6분의 1로 경쟁률 줄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뭐? 수능이 6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인서울 서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어, 탐구 두 과목 중에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 기준으로 해서 100분이 63이니까 4등급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7대 1로 서경대 정도는 정시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는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어려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인서울대학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수시 실기로 인서울대학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차라리 그러면 정시로 국어, 영어 탐구해서 정시로 한 4등급 정도만 받으면 서경대 정도 인서울 할 수 있다. 무난하다라는 거죠. 네. 나군에서 서울대가 87, 수학 포함해서 87이고요. 네. 과기대, 중앙대 90, 85 높습니다. 자, 그런 반면 여기 보면 연세대 미래 같은 거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46이고 6대 1이에요. 국어 67,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자, 연세대 미래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디자인 예술학부가 46이 나왔어요. 5등급대예요. 국어 영어 성적이. 경쟁률 보세요. 6대 1입니다. 네. 괜찮죠? 네. 무조건 인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 이런데도 조금만 지방으로 캠퍼스를 보면 좋은 경쟁률에 그다음에 아주 높지 않은 성적대 있다. 다군 보시면 건대 산디과가 여기가 86 굉장히 제일 높고 성신여대 역시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시각정보 디자인 대진대만 해도요 평균이 65예요. 4등급으로 정시로. 그러니까 대진대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시로 한 10대 1이고 그것도 네. 실기가 60이 들어가요. 국어, 탐구 한 과목 들어갑니다. 종합이에요. 대략적으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최상위권은 대략 100분위 90 정도인데 여기 한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건대 영상학과 실기 위주 전형이고요. 한 세대 서경대, 한양대 에리카가 자 서경대가 100분위 63, 한양대 에리카가 100분위 76이니까 한양대 에리카가 대략 3등급 컷, 서경대는 4등급 컷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직어국인 충남대 시각 제품이 대략 67 정도. 다군에서는 인하대, 한경대, 대진대 정도가 100분위 기준 60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려면 100분위 기준 70에서 80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성신여대 공예과가 78이니까 대략 3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건대 77, 서울과기대 88이니까 대략적으로 정시 기준으로 국어, 영어, 탐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하여튼 3등급대 평균 안 돼도 100분위 60 이상은 나와야 되고 아예
지방으로 가면은 6등급 이하 호서대, 협성대 이런 학교들이 있죠. 뭐 100분위가 큰 의미가 없어요. 26이니까 얘는 7등급이고 협성대도 36등급 7등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실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어도 수원대만 하더라도 한 5등급 대 54는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뺀 나머지는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이고 얘는 한 과목씩만 하면 된다. 네. 얘네들은 탐구 한 과목만 해도 되는 학교. 네. 보시고 회화 쪽 보시면 여기 보세요. 동국대 조속과가 100분이 58이에요. 정시 기준으로. 굉장히 낮죠. 네. 세종대 서영학과 59. 국민대, 경남대, 한양대, 한성대 서영학 63이니까요. 네. 회화 쪽은 여간 가성비가 좀 좋다. 만화이니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수시, 비실기 3등급까지는요. 어쨌든 얘는 상위권 대학이 없습니다. 학종밖에. 그래서 수시는 일단은 비실기 위주로 해야 되니까 내신 성적이 3등급 이내다. 학생부 관리, 세특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무조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좋게 해야 되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학교들은 특히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하려면 활동 보고서 좀 미리 좀 써보자. 여름방학 때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시 대비해서 실기 준비를 하는데 특히 상위권이면 기초 조형을 할 건지 사고를 할 건지 기초 디자인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의 수능 성적에 맞게끔 한 가지 유형을 해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좀 이제 실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계별 실기 요거 이제 올해 교류하면 되고 아예 수시에서 안 쓰고 정시로만 100%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수시에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실기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뽑는다. 나는 정시로 건대나 성대 정도를 원하는데 전혀 뽑지 않는다. 기초 디자인으로는 아까 최고 잘해야 한양대 에리카 정도였으니까 내가 쓸 학교가 없어. 안 쓰는 거죠. 무조건 수능에 올인하고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경우에 네. 그리고 무조건 탐구 두 과목 공부해서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 네,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수능에 좀 올인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2등급 정도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비실기 전형 6개를 다 비실기로 써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요거 단계별 한두 개 섞어서 하거나. 자, 우리 4등급 대 5등급 대 학생들은 보시면 수시는 실기 위주로 지원을 하셔야죠. 어차피. 네. 그리고 분산 지원을 꼭 하셔야 되겠죠. 다 아까 40대를 50대를 나오는 것만 6개 쓸 수는 없으니까 실기 능력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내가 정말 실기를 잘하면 좀 경쟁률 높은 데도 하겠지만 실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조금 낮은 대학도 분산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응용 연습 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수시 여기 홍대 세종이나 한경대나 신한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종으로 한 2개 정도 전문대 지원하는 거, 특히 서울예대, 명전, 한양여대 전문대 실기로 뽑는 전문대입니다. 좋은 전문대죠. 요런데 정시 안 할 거면 지원하자. 정시 할 거면은 한 과목 정도만 하자. 탐구 한 과목. 정시 할 거면.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등급 이하 이 정도는 정시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수시에서 어쨌든 전문대는 가는 게 좋습니다. 6등급 이하 학생들은 별로 정시에서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시에는 그냥 무조건 실기 반영 비율 높은 거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까 여기 명전 뭐 한양여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실기 7등급도 붙어요. 네, 제가 명전 7등급도 붙은 애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네, 그거 쓰고 그 다음에 강원대 삼척 요런 데 국립대 요런 데는 작년 경쟁률 2대1 나왔습니다. 네, 2대1. 그리고 학생부가 6점 몇 등급이에요, 평균이. 네, 그러니까 요런 데 쓰면 그냥 붙는 거예요, 여기는. 자, 꼭 정시로 가겠다면 딱 국어랑 탐구 한 과목만 하자. 수원대, 대진대가 정시에서 딱 2영역만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자, 좀 너무
요거 한번 소개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진학 정보고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여기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고3 및 수험생 수시 상담 신청 안내. 요게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뭐냐면 1대1 진학 상담이에요. 1대1. 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은 일단은 자, 요거부터 자료집이고요. 자료집이 곧 올라올 거예요. 여기에. 네. 뭐냐면 올해 수시 자료집. 제가 오늘 어느 학교 작년 경쟁률 몇 대 몇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료가 여기서는 일부만 소개했지만 전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3 특히 학생들 뭐 1, 2학년 학부모님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아마 7월 중순쯤에 올라올 거고요. 그 자료집 PDF 내려받으면 되고, 또는 지난 거 보고 싶다라면 각종 발간 도서 들어가서 작년도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라 가로 열고 학부모용 네, 그거 내려받으시면 되고, 총론 수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 총론 네, 학부모용 여기 보면 여기에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뭐 있거든요. 그중에 예체능 계열 미술 보시면 미술 자료집 PDF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상담 신청 요건데요. 1대1 특별 상담센터 개인 컨설팅 하는 거고요. 대상은 고3 수험생입니다. 예, 그래서 저랑 한 분 더 미술 선생님 계세요. 1대1 진학 컨설팅을 할 거고, 언제부터? 내일부터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성북구청하고 동작구청에서 1대1 진학 상담을 하고, 신청 공지가 내일 뜹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아마 신청 한 3일 정도에서 받을 거예요. 첫날 보통 끝납니다. 첫날 시작할 때 특히 올해 고3 수험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요거 보시고 요거 그냥 딱 성북이든 동작이든 딱 여러분 여기는 뭐 동작이 가까우시니까 신청하시면 네 아마 제가 상담할 겁니다. 네 그래서 1인당 40분간 개인 컨설팅 하니까 특히 고3 수험생님들은 학부모님들은 꼭 여기를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학원에서 쓰라는 대로 쓰면 6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자 우리 1, 2학년 학부모님들 요거 있어요. 진로진학 상담 신청 온라인 방문 상담 이거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신청을 하시면 제가 특정하는 하여튼 날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날에 가능하시면 이거는 줌으로 온라인 상담하는 거고 1인간 40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고3 수험생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예, 줌으로 온라인 상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센진학 나침판이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센진학 나침판 진학지도 앱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나의 성적 분석, 지원 가능 대학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교과 전형하고 교과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비실기, 실기 있는 건 참고하기 어려워요. 교과는 학종 정도. 네, 내가 내 성적 입력하고 작년에 교과랑 학종 실제 합불 사례 몇 등급이 붙고 몇 등급이 떨어졌더라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지원 가능한 대학 하는 거 요거 정도 하실 수 있고, 실기 포함된 거는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서울교육쌤 TV 유튜브 채널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유튜브에 채널 추가하시면 네, 올해 제가 수시 상담했던 내용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로 곧 올라올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니까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좀 축약본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일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주간지입니다. 네, 격주간지예요. 그래서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에 지금 연재하고 있거든요. 미술 계열. 네, 그래서 요거 1년간 연주하는데 지금 요번 달은 저거를 했고요. 그 수시, 올해 수시, 네, 비실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내일 교육 네, 들어가서 제가 연재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구독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략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좀 긴 시간, 좀 너무 오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느라고 좀 죄송합니다. 1시간 반에 끝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그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네, 조금 오버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은
잘 준비하셔서 고3 학부모님들은 올해 입시 잘 좋으시고 1, 2학년 학생들도 내년, 내후년 입시 위해서 좋은 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